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이제 시리즈 11월의 마지막 시리즈죠.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는요, 간단하게 조언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타로는 조금 심리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 조금 외롭고 허전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공략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언해 드리고 방향을 조금 가이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용도로 제너럴도 가볍게 보시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고요. 5초 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되게 애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소유욕도 조금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께서는 꽤나 또 감성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굉장히 목표도 확실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돌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먹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해치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굉장히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께 큐피트의 화살을 쐈어요. 보면은 큐피트의 화살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은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라면은요, 우선은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께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확 나오진 않아요. 이분들이 움직이는 시기는 조금 미래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조금 유혹하시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걸 보여주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왕이 지금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 컵은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담겨 있는 채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큐피트의 화살로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격도 좋은 분들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이랑 함께라면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들로 보여지네요. 이분들의 성향은요, 그냥 굉장히 평화로우신 분들이에요. 보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뭐 고통과 시련, 아픔이 있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헤쳐나가시는 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쩌면은 본인들의 삶은 굉장히 축복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삶의 고통과 번뇌, 네, 이런 건 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이 상황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 보면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만간 행동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요, 어떠한 감정이냐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과 후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카드를 보면은 이제 작은 남자가 가운데 있죠. 이게 본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내 존재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 우리가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상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목표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냥 사람들 사이에 묻혀진 존재,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시는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를 조금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좋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이러한 느낌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금 감성적인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감성적으로 보이고요. 이 카드만 봐도 앉아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 충만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고 하면은 이분들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께 임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께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참고 자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성격이 워낙에 좋으시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카드를 보면은 약간 돛닦고 있는 것 같죠. 네,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을 보면은요. 자, 뭔가 시작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싶대요. 이미 마음이 시작이 됐어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자, 열정적으로 만남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 이 뒤에 지켜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과 잘 되고 싶은데 다른 누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저 사람 인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누군가 있을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진짜 지금 여러분들께 임자가 있으시던가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태우고 앞날을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큐피트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훅 빠지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잘 다루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상대방 분들에게 감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데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여러분들은 되게 안정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나 너 아니고도 사람 많고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한테 행동을 해봐. 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러한 흐름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으시고 나에게 다른 누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자세로 버티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 좀 보면은요. 상대방은 좀 급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섬세하고 예민하신 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소유욕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에게 괜찮은 이상형인 저 사람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유욕은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아 그냥 한번 만나볼까 이게 아니고 진짜 만나서 예쁘게 꾸며주고 가꿔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왕이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자분들이라도 섬세한 분들인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스러우시면서 섬세하신 여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도 앉아있죠. 이것이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지금 진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이가 과연 연말 때까지는 좋아질까? 이런 마음에 지금 타로를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결정적인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세요. 네, 여러분들 생각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11월 달 상대방 속마음 타로기 때문에 11월 이제 초, 중, 그리고 하순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초반을 보면은 상대방이 타반에 있어요. 타반에서 이 상황들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관찰을 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중순이면은 한 15일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한 15일 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방향을 찾는 거죠. 아, 내 감정이 진짜 저 사람에게 가 있구나. 난 함께 가야겠다. 여러분들 또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기고만장 자세를 풀으시고 아, 저 사람한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든든한 나무 같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상대방 속마음과 감정 상태 위주로 리딩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맞는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참고되는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행동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관계 또 목표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연애 중이라고 하시면은 별달리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의 사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제3자, 제3자는 되게 많죠. 다른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의 반대나 그런 방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그래도 그런 거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니까요. 올바른 선택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11월도 여러분들 행복한 관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들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냥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한 관계가 되실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약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 푹 빠져 계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만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결혼이라던가 네,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분방함, 그러니까 해맑고 긍정적인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고 밝은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다. 너와 함께 그런 삶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가족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상대방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은요. 우선 조금 감정이 나한테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다가가고 싶고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나와요. 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카드도 결혼 카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목표를 보는 카드여가지고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아니라도 누구를 만나든 이분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실 분들이에요. 결혼 정년기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빨리 안정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불타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훅 빠지는 성향인데 어쩌면 지금 이쪽은 여러분들의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닥 뭐 좋아 보이진 않으세요. 자존심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우선은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훅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열정을 확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훅 빠져들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사랑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일,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 나의 일에서도 또 푹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로맨틱하고 정열적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화가 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 너는 그렇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사람인데 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께서는 그 일이 또 끝나면은 다시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깊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한테 소홀해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성향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랑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상대방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약간 성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상대방에게 엄청 빠져 계셨어요. 엄청 빠져 계셨는데,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동수거든요. 뭐 이동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방이랑 거리가 멀어졌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잠시 어디를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빠져 있고, 이 이유에 어찌 됐든, 너는 나한테 계속 우리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상대방은 중요도가 점점 뭐 다른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다시 끝나면 돌아오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너무 깊고 강렬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방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결혼에 대한 생각?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 무조건 내가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또 혼자 살면 외롭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 어차피 독립할 거 그렇잖아요. 둘이 같이 살고 싶어.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결혼이나 결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내가 너한테 든든한 나무가 돼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들은 너랑 나랑 같은 목표 세워서 같은 목표를 보고 나가자. 같은 길을 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시는 이유, 두 분 관계가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 문제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은 결혼 생각을 한다. 네,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서 그러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카드 자체도 이게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집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나의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어쨌든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안정을 꿈꾼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러브 카드를 보면은 자, 타워가 나왔어요.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자리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이제 관계 변화가 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들에게 악마 유혹인 걸로 봐서는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이제 인생의 변화가 딱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면대면한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타워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심을 밝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나의 본 모습을 봐라. 왜냐하면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한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이제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같이 이렇게 편안한 관계로 결혼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결혼이랑 프로포즈에 이런 게 자꾸만 나와가지고요. 네, 이것도 뭐냐면은 프로포즈 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속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3개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순 초반이죠. 중순 15일 전까지 상황인데 이렇게 반지를 물고 오잖아요, 얘가. 이거는 뭐 프로포즈, 고백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순 지나면은 약간 교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관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견례 뭐 이런 거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되게 어리시다라고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와서 나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주위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러므로 해서 조금 관계가 더 무르익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상대방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유혹해 오시는 관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이에요. 로맨틱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훅 빠져 있는데 또 이게 예, 너무 정열적이다 보면은 이제 그 정열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뭐 한 달 불태우면 또 한 달은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불태우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방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예, 조금씩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짝 방목하시는 것도 답이에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새로운 인생 시작을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네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다 네, 하면서 본인을 계속 어필하실 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시고 상대방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리 봐도 저는 결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원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 정년기라고 하시면은 상대방 분들을 결혼하실 분들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월 상대방의 속마음 2번 분들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께서는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살펴보고 이러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두 분 사이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저 사람 언제 오나 언제쯤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보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너 언제 오니? 라면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쯤 만나?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자, 상대방 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은요, 우선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뭔가 변화가 된 거는 확실해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좋은 쪽은 아니고 나쁜 쪽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남을 하셨던 사이라고 하면은 문제점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점을 안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희망 고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진 않아요. 예. 이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좀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애도 굉장히 로맨틱하게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어머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뭐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좀 꿈꾸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선 표현력이 약하세요. 그죠? 네. 표현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표현했으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어쨌든 감정 표현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우신 거예요. 굉장히 여유로우신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래 뭔가 변화가 생기긴 생겼는데 저 사람 날 제대로 안 보고 있네 라면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서성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서성이고 있는 걸로 조금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어제 표현했고 여유로우니까 여유로운 자세로 막 상대방을 조금씩 떠봐요. 그래서 밥 먹자 뭐 하자 뭐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성향이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뭐 이렇게 걷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죠. 그래, 살다 보면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말리면 되지. 옷 말리면 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성향으로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여유로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혼자 걱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희망 고문도 조금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이요.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이 잡혔을 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나 이거 시작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공개를 하니까, 이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소식을 기다린다던가, 뭐 짝사랑을 하신다던가, 뭔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예 모르실 수 있어요. 아예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짝사랑 중인데, 나한테 이렇게 손을 그어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차단도 안 했고, 그리고 나랑 연락하는데 이 사람이 확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밥도 먹고, 네. 그래서 헷갈리는 상황.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제 끝난 사이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헤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다가가시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헤어졌는데 이제 연락은 간간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씩 기대하게 되겠죠. 기대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만 연락을 해오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점은 안 보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대방도 여러분들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곤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 너랑 잘해볼 방법을 나는 이렇게 찾고 있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너는 눈을 가리고 있어. 약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짝 어긋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 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오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제너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따뜻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커플이라던가 아니면 만남을 했을 때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데 저 사람과 문제가 뭔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마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자꾸 나한테 떠보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는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조금 다툼이 있으셨다든가, 이분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길을 막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두 분 사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러버스에서도 지금 눈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라고 딱 떠오르신다고 하면 그 문제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향 문제예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속을 나중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 그런 걸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여유롭게 난 할 거 다 했어, 난 표현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이제는 기다리다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길을 찾으셨는지 나 너랑 좀 잘 해볼래. 나 어쨌든 지금 밖으로 나가볼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눈 가리고 문제점 안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네 안대 풀어서 이 문제점 내가 해결해 줄게. 같이 해결해 보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볼게. 이렇게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이 맞아요. 네, 두 분 성향도 굉장히 맞으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되게 웃기는 행동 하시면서 막 웃음을 주고 여러분들께 힐링을 주고 뭔가 노력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계속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향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지 제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성향이고 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조금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남자분들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남자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행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감춰오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난 전달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보면은 우선 11월 셋째 주까지 뽑아보면요. 첫째 주는 조금 소식의 카드예요. 행동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대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첫째 주 정도 이분들께서 이제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실 수 있고, 뭐 재회라던가 뭐 소식 이런 거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은 초반이 유력하세요. 그리고 중순, 1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3자들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순 넘어가서 11월 말로 가면은 조금 지켜보시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해서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켜보신다던가, 뭐 SNS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근황 같은 걸 더 지켜볼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상대방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흔적 없이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도 약간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러브카드가 흐름이잖아요. 근데 눈을 가리고 지금 이 무게를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게중심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대를 풀고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점을 딱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시는 거, 그게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조금 흐름이 잘못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상대방이랑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조금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근데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관계 자체가 조금은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재회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끝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도 이 카드 선택해 주셨는데 뒤에 보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상대방 분들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빠져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두쇠 같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만 아시는 분일 수도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속마음 보는 거고 애정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좀 집착이 있다, 좀 빠져 있다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뭐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결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다예요.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뭔가 우리 가는 여정이 힘들어도 나는 너랑 함께라면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은 우선 이렇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들이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일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도전 정신이랄까요? 여러분들께서 능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도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요, 그냥 힘들어도 나는 같이 가고 싶다, 너랑. 근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뭔가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빵빠레 울리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다? 조금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선 초반에, 그러니까 아마 두 분께서는요, 서로 약간은 운명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자체도, 아, 이거는 운명이 아닐까. 여기도 운명의 수레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운명적이다. 이제 하늘이 전에 정해준 인연이다. 예, 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두 분이 자꾸자꾸 뭔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은,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끝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대를 잘 맞춰주시긴 하시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돌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막 자른다고 해도 이게 뭐 돌덩어리가 자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이 카드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두 분의 정확한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향은 상대방을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성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성향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신 거죠. 공략법을 몰랐다던가.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조금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이것도 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밖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집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이런 완벽주의자.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완벽한 성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께서는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좀 삶이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표현 방식이 조금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표현을 하시긴 했어요. 행동을 하시긴 했는데 이 행동이 약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묻어나는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나는 내가 너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빈말로 행동해?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약간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나는 행동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칼 맞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한번 절망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해가 뜨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아 그래 난 이 모든 문제점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면서 조금은 자신감이 이제 들어오시는 상태 이런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좀 헤어지고 시간을 가져보면 좀 알잖아요. 예, 조금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힘들어도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관계 러브카드로 조금 들여다봤더니요. 역시나 이제 서로에게 중독이 돼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매력을 엄청 느끼고 계세요. 예, 엄청 매력을 느끼고 계신 상태이고, 음, 이게 뭐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도 운명의 수레바퀴 막 돌아가잖아요. 두 분 다 서로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놓지 못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였다?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방 성향이 너무 완벽을 추구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바에는 하나를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하겠죠. 약간 그런 식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음, 지금 요 미래를 카드를 봐도요. 이게 러브의 앞으로의 상황인데, 자, 마법사가 나오잖아. 이 마법사가 나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로 보여져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11월에 매력쟁이가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매력 어필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난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계기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이제 여러분들 소식을 듣거나 이제 봤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겼고, 그리고 음, 이미 빠져있는 상태에서 네, 보니까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아 그래 지금이다 라면서 11월에 다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헤어지고 나서 나 모르겠어 나 우선 내 외모 관리할 거야. 그래서 이제 외모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다든가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성과를 가져온다 11월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태양 카드가 나오죠. 이게 11월 초중 하순이거든요. 그래서 중순 되면 또 이제 항해 카드가 맞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1월 말 정도? 네, 말 정도 그쯤 되면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상대방 분들에게서 뭐 갑자기 연락이 온다던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상대방 분들께 먼저 나선다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1월 말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은 음, 네,
상대방 성향도 여러분들 감성을 조금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말 막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들을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의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려운 길도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뭐 두 분 사이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성향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뭐 이런 부분들 예.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협상 카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승려방 빨에 올리면서 좋은 관계로 계속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각자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네, 다른 타로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11월 재회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11월 재회나 연애 이런 거 다 참고하셔가지고 예,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맞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뭔가 좀 방향성 타이트하게 잡아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 그땐 개인 상담하시면 되고요. 예. 각 카드마다 키워드도 많고 보여지는 흐름도 여러 갈래여가지고 예, 그래서 제너럴인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은요, 재회를 꿈꾸시는 건가요? 우선은, 상대방 분들이 조금 힘든 분들이시긴 하네요. 여러분들 상대방 분들 좀 힘든 분이에요. 자, 우선은 상대방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은요, 약간 지나가는 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창밖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를 맞는다고 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냥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상황이 잠깐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칼을 갈며 뭔가 이제 결단을 내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상대방 분들께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시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상대방 분들은 성향 자체가 나르시즘이 있어요. 예, 자기 사랑 엄청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세상에 뭐 두려울 게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인데 뭐가 두렵고 힘들겠어요.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 정도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건데, 그쵸? 예. 그래서 조금 그러신 분들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셨을 거예요. 상대방 분들은 약간 이 나르시즘 가지신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의 100% 애정을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0%를 우리가 매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바쁘고 그러면 애정도가 한 80%, 70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 30% 나가서 찾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임도 많고, 뭐 주위에 다른 이성 친구도 많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남사친이요, 사친? 네, 그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분들 입장에서는 막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애정 100을 받아야 되는데 30%가 부족하니까 나가서 그냥 그러고 온 건데 무슨 문제냐 하면서 조금 이성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러브 카드에 그게 나와서요. 네. 러버스 카드 흐름을 쫙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보통 이 상대방분들이 방황을 많이 하셨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남자가 막 여자들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 뭐 특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환승하거나 바람 피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도 뭐 다른 모임 같은 거 가면 다른 이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남을 하시고 나 인기도로 채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허무해질 때 있잖아요. 내 옆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분들께서 조금 돌아오시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방황하다 돌아온다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 상황에서 냉정함을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하고 싶어도 조금 참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관계는 우선은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잘 되실 가능성, 결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뭔가 중요한 거,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버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하고 오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분 사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보는 여러분들께서는요,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일 다 헤쳐줄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조금 갈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행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짝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끊어졌던 관계지만, 그래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그냥 새롭게 잘 시작하고 싶다 이러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를 본인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방황도 했죠. 그리고 이분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이제 나 우리 둘 사이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 포기하고라도 너 잡으러 올게 라는 마음이 조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은 나는 너랑 잘해보고 싶어.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예 그냥 상대방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나 아예 그냥 너 아무것도 안 볼래? 나 아무것도 안 보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라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청 상대방 분들에게 빠져 있는데 내가 연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내 손발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근데 미련은 있잖아요. 미련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 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분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 분들과 이제 조금 다시 잘 돼서 여러분들께서 좀 상대방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합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도 조금 느끼는 게 조금 많을 것 같고, 그래도 결국에는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선 상대방 분들에게서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우리 잠깐 끊어진 관계지만 내가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방황을 끝내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행복해지자. 이게 딱 되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선 11월 달 속마음 타로니까요. 11월 이런 의지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11월 첫째 주 정도의 초순, 그러니까 11월 초반이죠. 중순 전까지는 조금은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그때도 이제 연락하지 말아야 돼, 연락하지 말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 정도 되면 두 분이 조금 행복해지는 과정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들이 이런 마음은 들어왔지만
연락을 하시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론은 다시 결합 카드, 행복한 집 카드가 나와가지고 잘 되신다로 보여지고, 이 과정은 지금까지로는 네,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신다던가 예,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연락을 안 하신다고 해도 안 하시게 되면 또 안 하시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니까 상대방 분들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다가온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적당한 때 연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상대방 분들도 너무 참고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면 중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제너럴이니까요. 제가 연애운이랑 또 재회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식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딱히 재회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우선 우리 5번 분들은 어쨌든 지금 관계가 재회든 아니면 뭐 썸이든 간에 조금 상대방이 방황을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상대방을 됐어 나 너랑 안 만나라고 하셨다가 다시 이제 감정이 차오르는 단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충실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 그럼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다시 감정이 점점점 차오르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 상대방 속마음 우리 5번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참고하셔서 11월도 예쁜 연애하시고 예, 좋은 대인관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굳이 뭐 연인 사이 아니라도 친구 사이도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11월 타로를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 있죠. 연애운, 재회운, 그리고 속마음, 그리고 11월 운세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드렸는데요. 음, 요즘에 자주 나오는 카드가 약간 결혼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연말이라서 그런지 다들 외로우신지 결혼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간 가치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는 비혼인데 상대방은 결혼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고 오픈을 하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비혼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할 마음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한 사람이 비혼이고 한 사람은 결혼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비혼이신 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어려워요. 예,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타이밍 맞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비혼이신 분들도. 그럴 때 두 분이 잘 만나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타이밍이 어긋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가져가 봤자 안 되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카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1월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달 되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